10월 1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김미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체제로 있는 지금의 헌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김미수 헌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 함의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헌재 소장은 공식적으로 오늘로 252일째 공석입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 김미수 헌재 소장 권한 대행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오늘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현 김미수 권한 대행을 계속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명목적인 이유는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미수 권한 대행 체제 유지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헌재 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는 만큼 김미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입니다. 크게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헌재의 업무 수행엔 아무 지장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에서 부결된 김미수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의 부결을 우회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아가 당분간 새 헌재 소장을 지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서 김미수 권한대행에 명확히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선 현재 정원 9명 중 1명이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지명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헌재 소장을 다시 지명함으로써 빚어질 수 있는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에 대한 부담 없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미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은 헌재 소장을 다시 지명하라는 취지라는 야권의 반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미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일단 권한대행 체제가 굳어진 만큼 헌재는 당장 양심적 병역 거부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위헌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집중 심리와 선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 관련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 시장의 대리인인 류경기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 부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박원순 제안 문건의 작성과 실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으니 불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러 주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의 형성이나 또는 보수단체의 집회 그리고 또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을 실행하는 데 많은 장애와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고소 고발 대상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또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도 국정원의 지시나 도움을 받고 박 시장 비난 집회 등을 벌인 혐의로 오늘 오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 소개로 민병주 전 단장 만났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김 사장으로 아셨나요? 아닙니다. 김 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중석이요 김 사장님이라고 얘기 들었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중석이요 김 사장으로 알고 있다가 검찰은 추선희 사무총장 조사 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네,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MB정부 국정원의 정치 공작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소 고발 대상, 제일 처음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검찰 수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넘어서면 그 다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카드로 읽는 법조 이철규 기자가 이른바 박원순 제안 문건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원 정치 공작의 전모를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작성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정원 문건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정책을 세금 급식 등으로 네이밍하며 좌편향, 독선적 시정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박 시장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야권 세력 확산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문서에 나온 대응 방향입니다. 명백한 불법, 편법 행태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되 여타, 편파적, 독선적 시정 운영은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 전략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입니다. 우선 국가기관 동원입니다. 감사원, 행안부 감사를 통해 각종 부조리와 비리, 적출 및 시정 촉구가 그것입니다. 이른바 여론 지도층도 동원 대상입니다. 저명 교수와 논객들을 동원해 언론 사설과 칼럼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쟁점화, 일반 시민들의 박 시장에 대한 정확한 허상을 전달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빠지면 섭섭한 낯익은 이름들도 어김없이 보입니다. 자유청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시장의 좌파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와 항의 방문, 성명전 등을 적극 독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오늘 검찰에 불려 나온 이유입니다. 독립적이고 엄정해야 할 검찰도 박 시장 잡기에 동원됐습니다. 검경은 재보선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불법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처벌과 함께 시정 운영상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병역 면탈 의혹과 박 시장 딸의 서울대 법과 전과 등 자질, 도덕성 문제를 끝까지 추적, 실체를 규명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같은 국가중추 사정기관,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일선에서 행정을 뒷받침하는 행안부 같은 국가기관에서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 시민단체, 교수와 언론인 같은 이른바 사회 여론 지도층까지 박원순 시장 제압에 모두 동원하라는 것이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의 실체입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 국정원 정치 공작의 몸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박 시장의 인식입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유경기 서울시 행정일 부시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한 것은 MB를 향해 가는 검찰 수사의 본격 신호탄입니다. 검찰이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오늘 다시 소환한 것도 단순히 그 한 사람 잡자고 부른 건 아닐 겁니다. 이 모든 지점들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현 정부가 정말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겠다는 거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나설 것이다. 나설 때가 올 것이다. MB의 입이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MB의 뜻이라며 전한 말입니다. 현 정부가 정말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겠다는 거면 MB 스스로 검찰 칼끝이 본인의 턱 밑까지 다가왔음을 직감하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그날이 올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MB가 어떻게 나올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라는 반복되는 불행한 역사지만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이철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구속영장 만기인 10월 16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 안 하는 피고인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석방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추가로 피고인을 구속한다면 위법한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며 형사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프리미엄폰 갤럭시 S8의 값이 한국이 미국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비싸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오늘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S8뿐만 아니라 국내 휴대폰 평균 판매 가격이 해외보다 2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만 유독 휴대폰 가격이 비싼 이유와 배경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 분석회사 가트너의 9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 판매 가격은 $514, 해외 단말기 평균가 $197보다 무려 2.6배나 비쌉니다. 휴대폰 제조사별로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해외 평균 판매 가격은 $223, 반면 국내 평균가는 $508로 해외보다 2.3배 높습니다. LG전자 역시 해외 판매 가격은 평균 $176였지만 국내 평균가는 $361로 역시 2배 이상 더 비쌌습니다. 반대로 애플의 경우엔 평균 $45 정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이런 국내와 해외 가격 차이는 우선 해외 시장엔 중저가 폰과 고가 프리미엄 폰을 골고루 파는 반면 국내 시장엔 프리미엄 폰 위주로 판매하는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시장의 경우 프리미엄 폰 비율이 3분의 1 정도인 반면 한국 시장에선 프리미엄 폰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같은 프리미엄 폰이라도 미국 등은 중고폰 보상제 등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 모두 출고가 기준 판매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휴대폰 가격 차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요금제와 결합해가지고 고가 요금제일수록 또 지원금이 커지고 선택약정 할인 금액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것처럼 좀. 이 때문에 가계통신비에서 휴대폰 할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 통신 서비스 요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자료를 공개한 변재일 의원실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한 통속으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이 별 필요도 없는 고사양 프리미엄 폰을 사실상 강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재일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오늘의 판결.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가스 방출 혐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40대 초반 남성이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한 살 어린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요. 술에 취한 이 남성은 흉기를 방문에 던지는가 하면 동거녀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협박, 특수 협박 혐의인데요. 그 며칠 전에도 술에 취해 동거녀 식당을 찾아간 이 남성은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죽어버리겠다며 식당 주방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 점화기를 들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수 협박과 가스 방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재판 내내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한 행동이니 감안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 우리 법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술에 취해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게 아니라 심신미약, 그러니까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감형 사유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주지법은 이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 범행 내용과 이 남성의 전후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술에 취해서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 남성의 선고된 형량은 징역 2년 실형입니다. 동거녀의 방문에 칼을 던지고 묶어놓고 협박하고 가스 틀어놓고 불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징역 2년, 적당한 형벌인가요? 아니면 과한가요? 적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를 둘러싼 정치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확인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진행 중인 대상자가 수차례 통화한 상대방 중에 홍 대표의 수행비서 손모 씨가 있었던 것이라며 손 씨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확인한 바 없고 손 씨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측근인 MBC 자회사 MBC CNI 전영배 사장을 오늘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 사장은 김 전 사장 재직 당시 기획조정실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전 사장을 상대로 국정원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괌에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던 현직 판사가 소속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해당 판사가 현지마트에서 쇼핑한 시간이 적힌 영수증 등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괌 법원에 판결문 송부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뒤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국 수험생 유권자연대는 오늘 고졸과 서민의 법조인 진출을 막는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수험생 연대는 로스쿨이 입학 요건으로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점, 등록금이 고액인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공무 단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0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